사실 샤오미 나비 S65를 제가 수입해서 판매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샤오미 나인보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입니다. 지난번 샤오미 나비 S65의 언박싱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라이딩 리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존 나인보 맥스 G30과 비교해서 샤오미 나비 S65가 어떤 점이 좋은지 또는 어떤 점이 단점인지 한번 비교 영상을 보내드릴 거고요. 먼저 간단한 스펙은 샤오미 나비 S65 같은 경우에는 48V 12.75A 배터리 용량에 500W 기어드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나인보 G30 맥스 같은 경우에는 36V 15.3A의 배터리에 350W 허브 모터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비교 포인트로는 샤오미 나비 S65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나인보 맥스 G30이 가지지 못했던 앞뒤 듀얼 서스펜션을 가졌습니다. 가이드 서스펜션으로서 주행감이 어떨지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500W 기어드 모터 대 350W 허브 모터의 토크와 힘의 차이가 주행감이 또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로는 샤오미 나비 S65의 단점이 될 수 있겠는데요. 샤오미 나비 S65 같은 경우에는 앞에 브레이크를 차용하지 않고 뒤에 140mm 디스크 브레이크만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기어드 모터이기 때문에 회생제동 브레이크도 구조상 좀 구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인보 맥스 G30 같은 경우에는 앞에 드럼 브레이크, 뒤쪽에 회생제동 브레이크를 통해서 앞뒤 제동력이 되기 때문에 실제 주행할 때 큰 차이점이 될지 한번 비교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잘한 비교 포인트를 해서 오늘 라이딩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덥네요, 살짝이. 사실 샤오미 나비 S65를 처음 인디고 펀딩에서 봤을 때 제가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던 기체였습니다. 실제로 받아봤을 때 제품력은 굉장히 뛰어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좋은 리뷰 영상은 무엇이냐? 제품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을 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 판단 기준을 세워주는 게 좋은 리뷰 영상입니다. 오늘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 기준이 세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샤오미 나비 S65 천연 라이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전원 스로틀에 있는 전원을 켰고요. 자, 출발합니다. 샤오미 나비 S65를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은 두 가지가 저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죠. 첫 번째로는 앞뒤 가이드 서스펜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500W급 기어드 모터,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서스펜션을 차용한 제품은 제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왜냐면 서스펜션을 차용함으로써 지상고가 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지상고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승차감은 꽤 괜찮습니다. 방지턱이라든지 오프라이딩 영상으로 나인보 맥스 G30과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요. 일단은 핸들바가 약 5cm 정도 크고, 발판도 나인보 맥스 G30과 비슷했을 때도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로틀에 전원 스위치가 있는 게 굉장히 편하네요. 예를 들어서 주행 중에 라이트를 켜고 끌 때, 그 다음에 속도 변경을 할 때 굉장히 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지금 3단계입니다. 워크모드 6km 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6km입니다. 6km 너무 느리죠?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15km 정도. 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유럽 버전이 25km, 미국 버전이 32km. 지금 이 제 기체는 유럽 버전이기 때문에 25km입니다. 500W 기어드 모터의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장점은 기어에 의한 감속이 되기 때문에 토크하고 힘이 좋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되나요? 그 단점으로는 기어가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있습니다. 기존 허브 모터로 주행을 하셨다면 이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거슬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가속하고 다시 재가속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 딜레이 타임이 좀 있네요. 또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LCD 화면이 커지긴 했는데 주간 상태에서는 기존 9번 맥스 G30과 비교해서는 조금 어둡습니다. 핸들 높이가 높아진 G30만큼의 높아져서 핸들 높이는 126cm 정도 되고요. 그 126cm라는 거는 기존의 9번 맥스가 117cm인가요? 약 10cm 포지션이 높게 됩니다. 그만큼 지상고가 높기 때문에 실제 승차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서스펜션의 위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이 서스펜션의 슬로우 모션입니다. 슬로우 모션의 영상을 보시니까 어때요? 좀 승차감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할 방지턱과 비포장 도로의 승차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샤오미 나비 S65의 방지턱 승차감입니다. 방지턱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잘 넘고요. 문제는 이 가이 서스펜션의 장점도 있지만 그 장점은 부드러운 승차감이겠죠. 단점은 내구성의 차이가 문제일 것 같아요. 내구성이 얼만큼 버텨줄지 이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나이몬 맥스 G30L입니다. 제가 G30L밖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G30L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25km에서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 나이몬 맥스에 길들여져 있어 가지고 서스펜션 없어도 솔직히 잘 탑니다. 네. 하도 많은 유저들이 뭐 내장 털린다, 골이 흔들린다 라고 해서 그렇고요. 저는 잘 탑니다. 보세요. 조금 딱딱 하드할 뿐입니다.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일단 비교 영상 한번 보셨으니까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샤오미 나비 S65와 9번 맥스 G30의 비포장 도로 주행 영상입니다. 날이 너무 더운 관계로 데이터가 소실됐고요. 이 영상으로 샤오미 나비 S65와 9번 맥스 G30의 비포장 도로 승차감을 비교해 보세요. 샤오미 나비 S65와 9번 맥스 G30의 등판 능력 시험을 위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았습니다. 약 한 25m 정도의 길이고요. 등판 각도는 약 11도 정도. 샤오미 나비 S65가 등판 각도면 한 14도의 적정 등판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9번 맥스 G30은 약 20%의 등판 각도로 약 11.3도 정도의 등판 능력을 보이는데요. 언덕길에서 어느 정도의 등판 능력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판 각도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등판 각도는 중간 쪽 위에 올라가야지. 등판 각도는 약 11도 정도 나옵니다. 11도 측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샤오미 나비 S65입니다. 이거는 그냥 도움 닫기도 안 하고 올라갔어요. 그냥. 자, 이건 등판하면 할수록
가속이 되면서 올라가네요. 지금 보시면은 약 11도의 각도에서 약 15km 정도, 시속 15km 정도로 해서 이제 올라오네요. 다시 한번 이번에 조금 더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15km) 14 5km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게 기어드 모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죠. 토크가 세다. 40Nm/M의 토크고요. 자동차로 따지면은 1, 2단 기어를 타고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모터 안에 기어가 중앙에 돌고 그 감속된 기어가 3개의 모터를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에 나인본 맥스 G30 가지고 등판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더 도움 닫기를 하고 올라가겠습니다. 일단 올라오는 속도가 약 5, 5, 4, 3, 2, 1. 한 25m, 30m인데 딱 중반에 섰어요. 못 갑니다, 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더 못 올라갑니다. 중간에 딱, 먼저 올라오기 전에도 약간 각도가 있어서 경사가 좀 있는 편이고요. 중간에 못 올라오네요. 이거는 도저히, 등판각이 심각하게 차이 있네요. G30 버전이 약 11도에 11.3도까지 된다고 했었는데, 실제 11도에서는 등판을 못 합니다. 중반에 올라가다가 떨어지고요. 저 위에 카메라 가질러 샤오미 나비 S65를 가지고 올라오겠습니다. 도움 닫기를 안 했는데 올라가다 가속이 돼요. 이거 재밌습니다. 카메라 가지러 왔습니다. 샤오미 나비 S65의 등판 능력을 테스트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보시는 것 같이 약 11도의 경사도가 있는 경사길에서는 기어드 모터가 짱이네요. 이건 따봉입니다. 따봉. 기어드 모터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안쪽에 중앙 모터, 허브 모터라고 해야 되나요? 모터가 돌고 그 안쪽에 3개의 기어가 있습니다. 그 기어를 가운데 쪽에 감속된 속도로 돌기 때문에 자동차에 1단 기어를 넣었을 때 등판 능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굉장히 토크가 좋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판 있는 길은 그냥 쭉 밀고 올라가네요. 이건 짱입니다. 나봉! 더워서 지금 미치는 것 같아. 자, 그럼 다음으로 제동력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로 샤오미 나비 S65와 나인본 맥스의 제동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샤오미 나비 S65 같은 경우에는 전륜 브레이크를 채택하지 않고 뒤에 140mm 디스크 브레이크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어드 모터의 구조적 부분 때문에 회생 제동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제동력이 얼마나 괜찮을지 아직은 미지수인데요. 밑에 보시면은 5.5m 테스트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0m부터 2.75m, 마지막에 5.5m 세팅을 해놨고요. 25km의 속도로 주행을 해서 얼마만큼 제동력이 생기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S65의 브레이크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65의 브레이크는 이런 식으로 기존 미자나 미자 프로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단동식 캘리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140mm의 디스크를 장착을 했고요. 기존의 미자 같은 경우는 110mm, 미자 프로 같은 경우는 120m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동식 캘리퍼의 단점이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은 한쪽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그 디스크 패드를 안쪽 패드를 잘 세팅하지 않으면은 제동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에 좀 익숙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정을 해가면서 타시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쪽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G30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드럼 브레이크가 있고 뒤에는 회생 제동에 의한 전자 브레이크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샤오미 나비 S65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35도가 다 돼가거든요. 너무 더워서 제동력 테스트에서는 헬멧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세요. 자, 25km로 진행합니다. 괜찮은데요? 다시 한번 25km로 달려보겠습니다. 딱 한 5m, 6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디스크 브레이크의 구조적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 꽉 잡게 되면 타이어가 락에 걸려서 스키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썰 정도까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딱 5m 정도 약간 디스크가 끌리네요. 바퀴가 약간 끌립니다. 다음으로 G30 버전 G30 나인본 맥스 G30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요? 거의 비슷한 제동력 보입니다. 이것도 너무 꽉 잡게 되면 락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동력이 받쳐주는 상태로 지금 브레이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결과입니다. 비슷한데요? 다시 한 번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느낌상 달랐던 것 같아요. 앞에 전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브레이킹 할 때. 근데 이거는 전륜 브레이크가 있어도 약간 드럼 브레이크의 특성상 밀리는 게 있습니다. 의외로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동력은 좀 비슷합니다. 방금 전에 마친 샤오미 나비 S65의 제동력 테스트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나이몬 맥스 G30과 비교해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제동력이고요. 디스크 하나만 있다는 거는 큰 단점이지만은 어느 정도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운행을 하신다면은 나이몬 맥스 G30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오미 나비 S65의 몇 가지 장점이라든지 단점을 정리를 하고 총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개선해야 될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은 스탠드의 각도예요. 스탠드 거치는 스탠드가 너무 밑으로 기울어져 있어 가지고 너무 눕게 되는데요. 스탠드를 거쳤을 때 맥스 G30 L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서 있는데 왼쪽에 지금 샤오미 나비 S6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각도가 굉장히 누워 있습니다.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적응의 동물, 이 적응의 동물은 어떡할까? 이게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나비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앞에 전륜 브레이크가 없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르겠는데요, 이 플라스틱 파츠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떨림음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주행상에 어디서 지금 드드드드드 소리가 나는데 잘 모르겠어 어딘지. 아무튼 파츠가 좀 많이 플라스틱 파츠가 많이 붙어서 좀 잡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쪽에 밝기 부분이 있어요. 낮에 봤을 때는 이상하게 좀 어두워 보여요. 그리고 G30 맥스는 그래도 좀 시인성이 괜찮고요. 여기에 이제 라이트를 켰을 때는 G30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켜도 잘 안 죽는데, 이거는 라이트를 켜게 되면 심각하게
대시보드 밝기가 줄어듭니다. 이거는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 야간에 자동차 계기판들이 어두워지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헤드라이트인데요. 이건 헤드라이트는 지상공보다는 좀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기 때문에 야간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헤드라이트 밝기 테스트입니다. 처음에 S65입니다. 나인봇 G30입니다. 동시에 켜보겠습니다. 다시 S65입니다. G30입니다. 밝기는 G30이 조금 더 밝은 것 같은데, 넓게 비춰주는 거는 S65가 조금 더 넓게 비춰줍니다. 비슷한 광량입니다. 이 정도면 막 라이딩 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야간은 다 확인하셨고요. 브레이크 등은 나인봇 맥스 G30 브레이크보다 샤오미 나비 S65의 브레이크 등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번 언박싱 때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요. 제작에 필요한 용접 부분입니다. 접합 부위인데 나인봇 맥스 G30도 잘 되어 있는데 샤오미의 S65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잘 되어 있고요. 나인봇 맥스 G30 같은 경우에는 본체 바디 부위와 넥 부분이 이렇게 두 포인트로 용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샤오미 나비 S65는 이쪽 한 부분과 이쪽은 다 주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히려 강도면에서는 이쪽이 더 두꺼워 보여요, 저는. 그리고 이쪽도 뭐 이 정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이 제품에 대한 꽂히게 되면은 좋은 면만 볼 수밖에 없네요. 발판 비교인데요. 발판은 상당히 큽니다. 앞에 G30 L 버전이긴 한데 L 버전에서 5cm 정도가 길어진 게 이제 G30 맥스 버전인데, 가로 사이즈가 유효한 데크 사이즈가 약 20cm, 18cm, 세로 사이즈는 약 58cm 정도. 반면에 G30 버전은 17cm 정도, 길이는 약 50cm 정도. 여기서 55cm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판도 뭐 이 정도면 굉장히 탑승하는데 무리 없이 잘 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발판도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받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게 샤오미 나비 S65 같은 경우에는 기존 나인봇 맥스 G30보다 핸들포가 좀 더 깁니다. 지금 재원사용 55.1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재보니까 55.55cm가 G30 L 버전 같은 경우에 48.5, 약 7cm가 7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샤오미 생태계의 새로운 전득 키보드 샤오미 나비 S65의 라이딩 리뷰를 마쳤습니다. 샤오미 나비 S65를 오늘 타보니까 처음에 첫 느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느낌에도 상당히 괜찮은 전동 키보드라고 느꼈었거든요. 오늘 타보니까 굉장히 성능도 괜찮고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몇 가지 단점이 몇 가지 보이지겠지만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진입하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에서 이렇게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몇 가지 개선 사항만 조금 더 개선된다면, 물론 지금도 충분한 매력을 가진 기체이긴 하지만은 단점들을 개선하고 나온다면 정말 완벽한 전동 키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샤오미 나비 S65 유저가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샤오미 나이버 퍼스널 모빌리티 커뮤니티 클럽 XM의 마스터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봬요. 제 기체 가지고 나갈게요. 안녕.